옐카! 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옐카 3. 이번 주에도 완전체와 함께하는 축구 이야기 샤신 레드제민 뉴블루. 예, 저희가 분위기를 좀 바꿔봤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스튜디오? 예. 마음에 듭니다. 예. 또 노란색 바탕에 이 테이블도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은 저희가 더부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한밤의 시사토크 더 라이브를 하는데 저희 녹화 시간이랑 겹치지도 않아, 심지어. 그래서 저희가 그냥 먹으려고요. 전 사실은 축구 이야기에 또 새로운 초점이 하나 생겼어요. 레드제미는 오늘 무슨 옷을 입고 오느냐. 저 지금 이 스튜디오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왜요? 바지가 안 나와요. 지금. 굉장히 불만이에요, 살짝 지금. 돌려보세요. 바지가 이 바지를 딱 이렇게 오늘 바지에 해주셨네. 네, 신발도 이렇게 한 거 딱 했는데. 오, 신발까지? 이게 안 보여요. 저 이러고 그냥 해도 될까요? 다리 좀 푸시고 여기서. 그렇지. 자, 적당히 하세요. 레드제민 요염해. 오늘 이 녹화 시점이 3월 중순에서 이제 하순으로 넘어가는 출발점인데 정말 안타깝게도 전 세계 모든 축구 시계가 멈췄습니다. 2월 29일에 K리그 2020 시즌 시작이 됐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3라운드까지 치러지는 것으로 일정표상에는 나와 있지만 모든 경기가 지금 멈춰 있는, 취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옐카가 2008년 5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13년째 방송을 하고 있는데 매년 빼놓지 않고 2월 어느 시점에 했던 게 시즌 K리그 프리뷰였는데 언젠가는 리그가 팬들 곁으로 찾아올 거다라는 희망을 갖고 오늘 각 팀들이 K리그 1의 12팀이 2020 시즌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2020 K리그 1 프리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0 시즌 K리그 1 어디가 우승합니까? 저는 올해도 전북이 우승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도 전북이 우승할 것 같습니다. 왜 전북입니까? 저는 이게 K리그가 되게 안타깝게도 작년도 그렇고 누가 잘하냐라기보다는 누가 실수를 더 안 하느냐. 특히 이제 상위권 팀 전북,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작년에 이제 울산이 잘했지만 우승 문 열고 못 들어갔잖아요. 진짜 문을 열어놓고 갑자기 잠깐만 비켜봐 그러고 전북이 들어갔는데 거기까지 간 거는 전북이 사실 헤매서 그랬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올 시즌은 전북이 그렇게 헤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데 질문 있어요. 네네. 로페즈, 문선민, 신영민 없이 될까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올 시즌까지는 전북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타이틀 나왔네요. 2020 전북 2021 시즌부터 폭망.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고. 그리고 물론 이제 신영민이 정말 크죠. 저는 그래서 김보경 선수를 그렇게 큰 가격에 탐을 낸 것 같아요. 이거를 다 빠져나가고도 누군가 하나 메울 수 있다면, 그러니까 위에서도 둘 메워야 되잖아요. 말씀하신 문선민, 로페즈가 나갔고 밑에는 또 신영민이 나갔고, 근데 이거를 한 사람이 누군가 그래도 조금씩 메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했을 때 이제 김보경인 것 같고, 저는 조규성 선수를 데려온 것이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북이 흔들림이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게 리그가 그대로 시작했으면 저는 오히려 울산 찍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전북이 엄청나게 많이 흔들렸거든요. ACL에서. 근데 쉬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북에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뭔가 좀 수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벌었다. 시간에 그 수리할 시간이 좀 더 생겼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저는 수비를 중요하게 생각했을 때 전북이 그래도 수비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홍정호 선수도 데려왔고 홍정호는 정말 외국인 선수 같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스피드, 힘, 예측 능력 정말 외국인 선수 레벨이 다르다는 네, 레벨이 다르다. 고루고루 육각형 수비수죠. 네. 그런 의미에서 선수의 총합이 가장 좋은 팀은 그래도 전북이다. 모라이스 감독도 이제 K리그에 적응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전북이 할 거라고 봅니다. 그 반론이 있어요. 예. 뭐냐면 일단 전북이 ACL로 흔들린 게 맞아요. 그리고 뭔가 좀 더 팀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처럼 보인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떤 시간적 여유가 전북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울산에게도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울산은 ACL 때 주전들 상당수가 또 못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게다가
이동경 선수가 MLS 간다고 그랬다가 또 이제 결국 주저앉았잖아요. 이청용 선수가 또 들어왔어요. 김기희 선수도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울산도 사실은 그 지금 이 시간이 가고 있는 상황이 조직력 더 담금질하는 데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울산 역시도 ACL에 완벽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했었는데 그때 이제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았던 선수들 여기에 또 추가 영입이 된 선수들까지 고려하면 울산도 지금 조직력 더 올릴 수 있는 시간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수비가 그래도 전북이 좋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울산 수비진을 보니까 불투이스와 윤영선이 있는데 정승현과 김기희, 김민덕까지 있어요. 네. 센터백이 그렇고 그 측면 수비에는 왼쪽만 해도 데이비슨에다가 제이슨 데이비슨에다가 박주호, 최준, 조현택이 있고 오른쪽에는 김태환에다가 정동호가 있어요. 이 포백이면은 물론 이제 원두재 선수 뭐 내려서 뭐 3백 카드도 김동훈 감독이 뭐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이 정도 수비진이면은 아무리 봐도 전북에게 그렇게 딸려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올해가 정말 근년에 전북 이른바 이제 전북 시대가 열린 이후에 여러 해를 걸쳐서 처음으로 전북보다 액면가 멤버가 더 좋은 팀이 드디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도 사실은 조금 아리까리했어요. 울산이 더 멤버가 좋은 건지 전북이 더 멤버가 좋은 건지 좀 애매모호했었는데 올 시즌은 저는 확고하게 울산 멤버가 더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울산을 미는데요. 왜냐하면 울산이 예를 들어 뭐 중앙 미드필드 윤빛가람, 고명진에 박주호에다가 신진호에다가 이동경, 이상원에다가 원두재예요. 이청용도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청용, 이근호, 김인성, 정운성, 주니어, 비온 존슨, 박정인이 또 공격이에요. 숨이 막 막혀.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울산도 약간의 불안 요소가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뭐냐면 지난 시즌에 박용우, 믹스, 김보경이 포진한 미드필드의 클래스는 정말 최고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 생각에는 이제 윤빛가람 선수도 오고 뭐 이청용 선수도 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믹스나 김보경의 부재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제가 울산에 제일 약간 불안하게 느끼는 부분은 박용우의 부재는 어떻게 할 것인가. 23세 이하 대회 MVP인 원두재 선수가 있긴 한데 원두재 선수가 지난 시즌 박용우 선수와 거의 똑같이는 해야 돼요. 최소한. 그렇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수비형 미드필드 부분에서는 약간 울산도 아킬레스건은 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많이 쓰는 말이 플렉스인데 울산 스쿼드 플렉스 동의하십니까? 레드? 플렉스 한 거는 동의합니다. 플렉스 한 거 동의. 1년 만에 돌아서시는 거예요? 하지만 저 지난해 결과를 보고 저는 이제 마음을 접었죠. 이게 울산을 포기했어요? 지난해 결과를 보고? 저 솔직히 포기했습니다. 올해 포기했습니다. 저는. 그 스쿼드를 보고도 이거는 뭔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을 뛰어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스쿼드를 갖췄는데 의외로 안 보이는 곳에서 좋은 선수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어요. 항상 팀 컬러는 이렇게 돋보이는 선수가 없었던 적은 있었더라도 그래서 그런데 지난해까지 이렇게 실패하는 거 보고 이거는 아니구나. 이산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이산이 아닌가요? 나폴레옹급 깨달음이네. 다른 산으로 저는 가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마디만 하면은 그러니까 레드제민님은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완벽하지 않은 산을 보고 자기가 찍었다가 틀렸어요. 그런데 이 산이 올 시즌에 조금 더 완벽해졌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즌에 자기가 그 완벽하지 않은 걸 찍은 걸 틀렸다는 이유로 더 완벽해진 산을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비사이로 막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는 쪽을 향해서 자꾸 이제 비사이로 막 가는. 아니 굳이 더 좋아진 울산이 이제 딱 나타났는데 이제 와서 이 팀은 작년 보니까 이제는 이 팀은 그냥 접어. 이거는 조금 과하지 않나. 그래서 아니 이산은 아니다. 울산은 아니다. 그럼 어디입니까? 저는 이거 풀고 서울로 가기로 했습니다. 서울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니 산을 계속 밑으로 타시나 봐요. 다음에 타시나 봐요. 아니 서울도 지난 시즌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더 좋아진 팀인 건 맞아요. 그렇죠. 지난 시즌보다는 또 저 잘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우승까지 진심으로 궁금해서 이 얘기부터 들어봅시다. 왜 서울이 우승한?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왠지 이제
그럴 최소한 경쟁. 서울이 최소한 경쟁. 초반에 좀 칭찬받다가 이 여름 지나고 하면서 막판으로 가면서 힘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꼽는 우승하지 않을까라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 근거는 없는데 기성용 사태가 근거는 없는데 지금 근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거를 제가 만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게 좀 너무 얼토당토하고 이런 건 아니고 기성용 사태가 오히려 좀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서울에 그러니까 못하면 큰일 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사실 선수들 입장, 감독 입장에서는 이 상태 지금 서울이 거의 공공의 적이잖아요. 모두의 적. 그렇죠. 예. 일단 기본적으로 포털 사이트에 서울과 관련된 그렇죠. 기사가 나오면 예. 예, 악플이 상당히 많으니까. 이런 상황이 좀 감독이나 선수들한테 굉장히 되게 자존심 상한다. 이런 굉장히 큰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여기서 옥이라는 게 예. 실제로 동기부여의 큰 축을 차지할 수 있는 건가요?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서울처럼 이 최용수 감독의 지도 스타일을 보면은 뭐 이 기술보다는 마음 약간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고도의 이거는- 권력각이. 이거는 그 최용수 감독이 들었을 때 그렇게 흡족해야 할 것 같지 않고요. 오히려 그 최용수 감독 축구는 기술보다 뭐 예를 들어 전술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최근에 또 서울 하는 거 보면 아니 지난주에 이 양반이 한 얘기 했잖아요. 전술보단 개인. 근데 중요한 건 감독을 꼽으셨어요. 아니 서울이 요즘은 막 셰필드 유나이티드 비슷하게 하려고 그래요. 네. 예, 양쪽 센터백들을 많이 네, 전진시키면서 네, 맞아요. 셰필드 유나이티드 비슷하게 하려고 그러고 최용수 감독이 항상 이제 그 유럽 축구에 뭔가 좀 잘 나가는 전술들을 서울에 잘 접목시키고 나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전술에 대해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관심이 그래서 많죠. 늘 한준희 위원과 만나고 싶어요. 최용수 감독. 아이고 네. 사실 생각해 보면은 3백 이렇게 유행시킨 맨 앞에서 스위치 켠 사람이 최용수 감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맞아요. 예. 그런데 기술보단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휘어잡고 가슴을 휘어잡고 선수들을 밀 땐 밀고 당길 땐 당기고 해서 그런 능력으로 뭐 없진 않은데 없는 살림에서 이 정도 성적을 내고 굉장히 좌충우돌하면서도 지난해 결국에는 아챔 땄잖아요. 다른 팀 전력이었으면은 이 전력으로 다른 팀이었으면은 아챔 이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전북, 울산, 서울로 다 갈렸어요. 다 갈렸어. 이럴 때 이광용 아나운서는 또 남들이 예스라고 할 때 또 혼자 노를 그렇죠. 외치면서 저는 제사의 선택. 저는 강원도입니다. 저는 병수볼의 시즌 2. 이게 전 진짜 김병수 감독이 그 영남대 시절에 진짜 대학 축구의 역사를 쓰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2010년대 중반에, 네. 초중반에. 작년에 병수볼로 그 17라운드 포항에게 4골 먹고 5골 넣었던 그때부터 이제 병수볼이 이 리그 팬들 그리고 스포츠 팬들의 가슴에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거든요. 진짜 김병수 감독이 작정하고 팀을 제대로 만든 사실상의 첫 시즌이 2020 시즌이다. 저는 강원이 다크호스 그 이상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승은 뭐 사실 뭐 강원이 한다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건 이제 아니 우승한다고 그랬잖아요. 좀. 예, 합니다. 강원 합니다. 우승 후보는 꼽았습니다. 사실은 이 얘기를 하면 샤신이 저한테 카드를 꺼내실 건 알지만 이 팀 좀 힘들다 올해. 힘들다. 네, 이 팀은 힘든 팀은 뽑아야죠, 답이 안 당연히. 나온다. 네. 노답, 답이 안 나온다까지 해야 돼요? 꼴찌. 이 팀은 꼴찌요? 꼴찌다. 옐칸데. 자, 아이고. 어려운 건 항상 너부터. 가장 불안 요소가 많은 팀을 그래도 꼽자면 저는 성남이에요. 성남. 성남이 가장 불안 요소가 좀 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올 시즌에 이제 김남일 감독이 새로 부임하면서 외국인 선수 다 새로 뽑아주고 내국인 선수 새로 뽑아줬지만 저는 성남의 살 길은 오히려 공격이 아니라 이제 수비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좀 불안감이 크지 않나. 물론 광주나 부산도 상당히 어렵겠지만 많이 바꿔야 되는 팀이 저는 성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어렵지 않나. 게다가 외국인 선수들도 다 대박이 터질 수는 있지만 새로 다 왔다는 점에서 그 변동성 측면에서는 코스피처럼 성남이 가장 좋은. 근데 저는 그거에는 약간 반론이에요. 어. 그 뭐냐면 성남의 외국인들이 저는 일단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리투아니아 리그이긴 합니다만 이 토미 선수 뛰는 이제 영상 같은 걸 보면 이 선수가 상당히 좀 다재다능한 스타일이에요. 양동현 선수를 향한 어시스트 같은 것도 공급해 주면서 또 자신도 이제 골 넣는데 참여를 하고 전체적으로 전방에 있어서의 볼 흐름을 좀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선수가 토미 선수로 보이고요. 그 우즈베키스탄의 이스칸데로프 선수 있잖아요. 이 선수는 상당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우리와의 여태까지 뭐 각 연령별부터 아시아권에서 많이 붙기도 했지만은 이스칸데로프 선수의 왼발 능력은 아시아권에서는 저는 상당히 알아줄 수준이라고 보고요. 이스칸데로프 선수도 저는 권순영, 임선영 선수 등과 더불어서 성남의 미드필드를 지난 시즌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만들고 또 득점포에까지 직접 가세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되고 요바노비치 선수도 제가 영상으로 관찰한 바에 의하면 나쁘진 않아 보였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리스 리그에서 주전으로 뛰다가 온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폼 자체가 요바노비치 선수가 최근까지도 괜찮았다는 거고 그리고 뛰는 모습을 보면 이 선수가 센터백이면서 발밑 기술이라든가 스피드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잘하면은 이 선수도 성남에서 좀 육각형 수비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포텐셜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김동준 선수가 빠져나간 자리가 저는 가장 문제라고는 봐요. 골키퍼. 네, 전종혁 키퍼, 이제 김근배, 허자훈 키퍼가 있긴 한데 그 위치에서 크게 사고가 나지 않으면 지난 시즌보다는 오히려 조금 유연해지면서 게임을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 정경호 코치가 와 있거든요. 네, 정경호 코치가 상주 스타일로 이제 이 성남의 선수들을 만들어낼 공산이 크고 상주가 뭐 엄청나게 내려앉기만 하는 축구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유연한 축구를 보여줬는데 저는 성남이 물론 강등권 경쟁 중에 하나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성남을 12등으로 해야 되느냐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저는 12등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었어요. 아니, 저 12등 아닙니다. 예, 변동성이 제일 큰 저는 것 같다. 12등으로 들었어요.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들으셨어요. 아니요, 절대. 꼴찌잖아요. 예. 성남 꼴찌. 제가 누청 성남 꼴찌. 예. 강등. 그래서 성남은 아닐 수 있다. 그럼 어딘가요? 제 생각에는 올 시즌은 정말 역대 유례 없는 대혼전이 일어날 시즌이라고 봐요. 솔직한 저의 심정은 지난 시즌 그룹 B에 해당하는 팀 있잖아요. 6팀. 상주, 수원, 인천, 성남, 광주, 부산. 이 6팀이 대난투극을 저는 벌일 거라고 봐요. 7위부터 12위까지 해서. 예. 그래도 약간 열이다. 약간 위험해 보인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오히려 의외로 위험한 팀이 수원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의외로 위험한 팀. 수원 꼴찌. 아니 그 타이틀 나왔어요. 얘기가 아니라 단순히 수원 꼴찌 예언. 이야. 저 크루피치 선수라든가 김건희 선수가 제대로 터져주지 않으면 정말 수원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게 타이틀이 옐카 2008년 시작하고 가장 사람들이 뭐지 하고 들여다볼 만한 타이틀 하나. 저는 지금 마음의 위안을 얻었어요. 네, 지금. 네. 우리 방송 여기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레드제미는요? 저는 마음이 좀 왜 갑자기 약간 척하죠? 인천 뽑겠습니다. 인천 뽑겠습니다. 인천은 항상 위험해 왔습니다. 그렇죠. 매 시즌 항상 강등권과의 승점 차가 3, 4점 이내였어요. 강등 후보 거론을 위한 영순위 후보. 참고적으로 작년에 제가 강등 위험하다고 강원 뽑았었거든요. 상위로 올라요. 뭐 인천을 위한 이거 위로의 인천을 한마디인가요? 위한 보험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인천은 사실 지난해도 감독이 바뀌었고 지지난해도 바뀌었고 올해 이제 이만섭 감독 오셔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외풍에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일부는 처음 하시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선수단 보강도 사실 그렇게 딱히 보이지 않고 지금까지 문제였던 연속성의 단절, 이 단절도 계속 요번에도 또 단절됐고 결국에는 또 위험하지 않을까 인천은.
개개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팀 전체가 이렇게 연속성이 전혀 없어요. 아니 액면가로 봐도 위험권이에요 또. 네. 위험권 어게인이에요. 그건 맞는데 다만 이제 임완석 감독에게 인천 팬들이 기대하는 건 이런 걸 겁니다. 인천이 지난 시즌에 엄청나게 느슨한 수비, 실책 등에 의한 허무한 대량 실점 이런 게 많았는데 임완석 감독은 어쨌든 안산을 이끌면서 안산도 2에서 전력이 좋은 팀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전력보다는 훨씬 나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또 지금 인천 지휘봉도 잡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안산 때 했던 것처럼 실리적이면서도 순간순간 좀 유연성을 잘 발휘하는 그런 전술적인 모습을 임완석 감독이 잘 가져가 주면 지난 시즌 같이 그렇게 허무하게 막 대량 실점하고 이렇게는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천 팬들은 그러니까 일단 수비가 조금만 좋아지면 일단 인천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클래스 무고사 선수가 있거든요. 무고사를 지켰어요. 네, 무고사 예. 선수는 K리그 지금 뭐 올해도 새로운 외국인들이 많이 왔지만 전체를 통틀어 보더라도 최상위권으로 볼 수 있는 또 믿을 수 있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케인대 선수만 지난 시즌에 귀중한 골 그래도 한 골을 한 넣었는데 골 넣었죠, 케인대가. 근데 그 골이 나름 의미가 있는 골이긴 했어요. 그런데 This is football. 어쨌든 케인대 선수가 좀 갖고 있는 운동 능력이나 어떤 체격 조건을 좀 올 시즌에는 제대로 좀 활용을 해서 공격 포인트까지 조금만 늘려준다면 그러면은 이제 인천도 이제 실리 축구 속에서 뭔가 골도 넣을 수 있는 그런 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인천 팬들의 바람인데 제 생각에도 인천은 위험권인 건 맞죠. 네, 알겠습니다. 우승 후보와 꼴찌 후보까지 저희가 짚어봤고요. 자, MVP는 누굽니까? 저는 미스터 일관성으로서 네. 예, 일관성 있게 전북이 우승한다고 했으니까 네. 이동국이 MVP를 받아요. 진심입니까? 진심입니다. 예. 아니 우승을 한다면 우승팀에서 나오는 게 주장인 이동국이 관리니까. 네. 아니 우승- 저는 이거는 내가 이 방송 시작하고 거의 류블루에게 이거 내미는 거는 처음일 거예요. 처음이에요. 예, 예. 근데 이거는 안 내밀 수가 없는 게 굉장히 이거는 반스포츠적이에요. 아니 우승을 전북이 한다 쳐도 네. 나이 많고 주장이면은 MVP가 가야 된다. 아니, 그런 저는 논리가 어딨어요. 이동국 선수가 10골을 넣지 않으면 전북이 우승을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동국 선수가 10골을 넣어야 설득력 돼요. 있는데? 네. 근데 10골만 넣으면은 MVP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10골을 넣으면 그 전북은 누가 이게 특출나는 선수가 없이 다 10골 정도 넣을 것 같아요. 벨트비크 10골, 무리뉴 10골, 조규성 10골. 조규성 10골, 조규성 한 15골 정도. 그러면 잠깐만. 넣고. 다 10골인데 이동구가 되면 무슨 경로 우대입니까? 아닙니다. 이동국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북은 올 시즌 누가 이제 끌고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올 시즌은 예전처럼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가 아니라 누군가 리더십을 크게 발휘해야 되는데 올해는 그걸 김보경이 한다며 아까. 김보경은 에이스. 김보경 에이스고 그라운드 주장은 이동국. 자, 샤신의 MVP는 누굽니까? 이청용. 일관성. 깔끔하네. 네, 영향력 면에서 울산이 우승하면 이청용일 것 같습니다. 네. 레드재민은요? MVP요. 네. MVP는 뭐 조현우 정도 가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승을 서울 한다면. 우승한다면서요?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 뭐 페시치나 뭐 축구 천재 박주영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또 요거는 조현우 근데 이게 제가 MVP하고 조심스럽게 반론을 하자면 골키퍼가 MVP를 받는데 우승을 다른 팀이 한다고요? 그거는 압도적인 우승이에요 울산에. 한국에서는 국가대표 활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 이게 가죠. 조현우가 MVP를 받으려면은 실점률이 0.5골 정도 돼야 되는 거 그러면은 아니에요? 아무도 못 넘을 것 같은데요. 울산. 그럼 울산이 원사이드하게 우승할 원사이드 거예요. 우승이죠, 진짜. 골키퍼가 받을 정도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이 우승한다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제가. 아니 제가 보니까 제가 득점왕도 차라리 절레절레 유상훈 선수나 뭐 쪽이 하여튼 이상합니다. 네. 자 그러면 득점왕은 누가 할까요? 득점왕은 그러면은 몇 명 뽑았는데 저 김승대 뽑겠습니다. 오. 아니 서울 선수는 하나도 없어 지금. 득점왕은 강원이에요 또. 서울의 최대 장점은 나눠 넣는다는 거? 골을 넣지 않고도 이기는 건가요? 독수리가 지난 시간에는 전술 다 필요 없다 개인이 중요하다 골을 안 해놓고 넣고 어떻게 이겨요? 아니 특출난 개인이 없어. 공을 가지 않고도 골을 넣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골을 넣지 않고도 이기는. 아닙니다. 네. 근데 김승대 선수 실제로
병수볼 폭발을 하면은 20골 이상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죠. 네. 예. 라인 예전에 이제 그 뭐 별명 라인 선을 브레이커로, 넘는 예. 선을 넘지 않는 선을 타는 선을 타는 남자. 선을 타서 들어가는. 김승대 지난해도 그렇고 좀 국내 선수들의 득점이 좀 굉장히 적어서 김승대 선수가 좀 해주면 참 좋겠다 싶어요. 희망. 예, 희망. 저한테 힘 실어주시는 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득점왕 저는 일류첸코. 포항이 일류첸코. 네. 저는 올 시즌에 아까 뭐 우승 후보에서 얘기가 안 됐는데 저는 포항이 지난 시즌 킹 메이커였잖아요. 올 시즌에는 아마 킹을 향해 좀 도전하는 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완델손 선수가 이제 팔라시오스 선수로 바뀐 거. 요게 이제 유일한 포항이 이제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데 제 생각에 완델손이 지난 시즌에 워낙 위력적이었으니까 팔라시오스 선수가 완델손 선수의 한 7, 80% 정도 해준다면 저는 포항이 올 시즌은 처음부터 상당히 강력한 파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봐요. 일류첸코는 사실은 디스부르크 있을 때도 멋진 골도 많이 넣은 선수고요. K리그에 지금 완벽하게 적응도 돼 있습니다. 제 생각에 주변에서만 조금 더 잘 도와주면 일류첸코 선수 충분히 득점왕 도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류블리의 픽은 득점왕. 저는 이거는 좀 비겁하게 2개를 골랐는데요. 공동도 가능하잖아요. 공동. 페스치와 조규석. 물론 뭐 득점이 같으면 경기 수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그럼 조규성이 되겠네요. 예, 페스치와 조규성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출전이 조규성이 덜할 덜할 거다. 거, 예, 아무래도 덜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저 대원전에 진짜 제가 완벽하게 동의하는 건데, 전 일류체콘 선수도 그 가장 다재다능하게 넣을 수 있는 선수긴 한데 그래도 지원이 전북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서울은 페스치가 넣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2명. 알겠습니다. 열카? 예, 조금 늦었던 2020 시즌 K리그 1 프리뷰. 오늘 역시 샤신과 레드제민 류블루가 각자 정말 다른 캐릭터로 색다른 이야기들을 주셨는데 한 줄 요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K리그 일관성이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예. 저의 한 줄 요약은 제가 아까 한 얘기. 올 시즌이 정말 근년에 21세기 들어서 가장 대혼전일 수 있다. 네, 지난 시즌도 뭐 우승 경쟁, 뭐 3, 4위권, 뭐 그리고 강등권 막 굉장한 경합이 있었지만은 올 시즌이야말로 제 생각에는 거의 1위부터 최하위까지가 통일된 일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혼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 올 시즌은 굉장히 재밌을 수 있는 그런 시즌이거든요. 언제 시작하게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대혼전은 저는 일어난다고 봅니다. 스포츠가 뻔하면 그것만큼 재미없는 건 없잖아요. 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샤신이 한 줄 요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끝까지 가봐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그런 2020 시즌 K리그를 기대하면서 오늘 저희 방송 보시고 K리그 팬 여러분들 정말 시즌 기다리고 계시죠? 시즌 시작하기 전에 이 책을 보시면 시즌이 훨씬 재미있으실 겁니다. 저 책에 류블루도 일조했다고 들었어요. 2020 K리그 스카우팅 리포트. 어떤 일조를 했습니까? 데이터 알바를 했는데 알바몬이라 데이터가 없으면 책이 안 되죠. 이게 팔리면 팔릴수록 류블루의 살림살이에 도움이 됩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래도 많이 댓글 남겨주시고요. 하여튼 정말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5분께 이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K리그 곧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빨리 종식되고 K리그가 하루빨리 돌아오는 그날을 꿈꿔봅니다. The show must go on. 감사합니다.